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새벽 2시에 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어젯밤에도 또 잠을 설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수면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30년간 대한수면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경력 중 가장 놀라웠던 발견입니다.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 5가지로 수십 년간 지속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91세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는 30년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 중 단 한 가지만 사용하신 지 3주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은 매일 밤 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1위는 불면증의 3가지 핵심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숯 조각입니다. 네, 여러분이 삼겹살 구울 때 쓰는 그 숯이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숯이 도대체 수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작년 4월에 저희 병원에 오신 48세 김미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자다가 최소 서너 번은 깨신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코골이도 없고 수면무호흡증도 없는데 자꾸 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밤에 깰 때마다 코가 답답하고 목이 간질간질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침실 공기의 질이었어요. 우리가 밤새 침대에서 숨을 쉬면 베개 주변에 습기가 차고 먼지와 세균이 쌓입니다. 특히 베개는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피지, 땀, 침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러운 환경이 되기 쉬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코와 목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 씨에게 권해드린 게 바로 숯이었습니다. 숯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손바닥만 한 숯 하나에 무려 수억 개나 있어요. 이 구멍들을 다 펼쳐놓으면 축구장 3개 크기가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작은 구멍들이 밤새 공기 중에 나쁜 냄새, 습기, 먼지, 심지어 세균까지 빨아들입니다. 마치 베개 옆에 작은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김 씨께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숯 조각을 얇은 손수건에 싸서 베개 밑쪽에 넣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김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숯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숯가루가 침구에 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천에 싸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대략 한 달 정도 지속되는데요. 한 달마다 새 숯으로 교체하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숯의 흡착력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트에서 바비큐용 숯을 구매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실내용 숯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자, 이제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는 바로 말린 대추 새알입니다. 삼계탕에 넣는 그 대추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는 피곤한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온다고 하세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죠.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의학용어로 말하는 각성 상태입니다. 우리 뇌가 낮 모드에서 밤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제게 오신 35세 이현주 씨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시는데 밤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어요. 겨우 잠들어도 2시간 만에 깨서 또다시 생각의 늪에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씨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각성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대추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단순히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대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특히 대추의 은은하고 달콤한 향은 후각을 통해 직접 우리 뇌의 변연계라는 부분에 신호를 보냅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편안한 신호가 전달되면 우리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씨에게 깨끗한 말린 대추 3알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고 자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사흘 후에 문자가 왔어요. 밤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완전히 잠들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 12시 전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추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것을 사용하셔야 해요. 마트에서 파는 대추도 좋고 한약재상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작은 천주머니나 거지에 3알 정도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향이 약해지면 교체해 주시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 숲과 함께 사용하시면 공기 정화와 심신 안정이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를 말씀드릴게요. 3위는 바로 편백나무 조각입니다. 요즘 마트나 인터넷에서 히노키라는 이름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조각이죠.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숲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맑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는 원래 식물이 해충이나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인데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오신 56세 최동훈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는데 낮 동안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누워도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셨고요. 이런 분들은 신체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 모드로 만드는 신경인데 이게 밤에도 계속 작동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이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 모드로 만드는 신경이에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편백나무 향을 맡은 사람들의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고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으며 심장 박동수도 분당 10회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건 약물 없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최 씨에게 편백나무 조각이 든 작은 주머니를 베개 밑머리가 닿는 부분에 두고 자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많이 줄었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죠. 편백나무 제품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5,000원 정도면 작은 주머니 하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면 최소 6개월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도 좋아요. 향이 약해지면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향이 다시 살아납니다. 편백나무 오일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너무 진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한두 방울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돌돌만 수건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평범한 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베개의 높이와 형태가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굳어서 고개를 못 돌리거나 두통이 있다면 10중 8구 베개가 문제입니다. 올해 5월에 오신 42세 박지영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박 씨의 수면 자세를 관찰해 보니까 베개가 너무 높아서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우리 목뼈는 원래 앞으로 완만하게 휘어진 시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곡선이 있어야 목뼈 사이사이의 디스크의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고 목 주변 근육도 이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 시자, 곡선이 반대로 되면서 목뼈가 일자로 펴지거나 심지어 뒤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목과 어깨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도 수축되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기도가 좁아지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박 씨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수건을 돌돌 말아서 베개 밑부분에 받치는 방법입니다. 일반 수건 한 장을 돌돌 말아서 평소 쓰던 베개와 목 사이의 빈 공간에 쏙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완벽하게 지지해줍니다. 수건의 장점은 내 목 길이에 맞게 굵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 직접 편한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십만 원짜리 맞춤 베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 씨가 이 방법을 시도한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랐다고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이 아프지 않은 아침을 맞았다고요. 일주일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한 달 후에는 어깨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받침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뇌 혈류량이 최대 3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건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얇은 것보다는 중간 두께 이상의 수건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2, 3일만 적응하시면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수건이 밤새 풀리는 게 걱정되시면 양끝을 고무줄로 가볍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의 맞춤 베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1위는 바로 생쌀 한 줌입니다.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그 쌀이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쌀이 도대체 불면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30년 임상 경험 중 가장 놀라웠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91세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손자분과 함께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61살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약한 용량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고 최근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괴롭고 이런 상태가 30년째 계속되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목과 어깨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서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둘째, 머리에 열이 많으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열화한 체질이셨는데 머리로 열이 오르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마음이 불안정하셨어요. 30년간 잠을 못 잤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을 못 자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쌀 주머니입니다. 쌀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연 지압 효과입니다. 우리 목덜미 뒤쪽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에 손을 대보시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풍지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풍지혈은 바람의 못이라는 뜻인데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자 동시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곳에는 목 뒤쪽에 여러 근육과 혈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분이 뭉치게 되는데 뭉친 풍지혈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딱딱한 쌀 알갱이들이 밤새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압하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침이나 지압처럼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이라서 밤새 편안하게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곡물 베개를 사용한 사람들의 목 근육 긴장도를 측정했는데
사용 전에 비해 평균 4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효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두한조결, 즉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는 체온이 약 0.5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뇌의 온도가 낮아져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머리로 열이 집중되면서 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쌀을 포함한 곡물은 성질 자체가 서늘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곡물은 열전도율이 낮아서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오래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밤새 머리와 목덜미에 오르는 불필요한 열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뇌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깊은 휴식 상태로 유도하는 겁니다. 유럽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쌀 베개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 베개를 사용한 그룹에 비해 머리 표면 온도가 평균 0.8도 낮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20분 빨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백색 소음 효과입니다. 머리를 뒤척일 때마다 쌀 주머니에서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백색 소음 역할을 합니다. 백색 소음이란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골고루 섞여 있는 소리를 말하는데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리는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쌀의 부드러운 마찰음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거죠. 1위인 이유는 5위부터 2위까지는 각각 한 가지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 쌀 주머니는 뭉친 근육, 머리에 열, 시끄러운 마음이라는 불면증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단 하나로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30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쌀 주머니가 뭐가 다르겠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손자분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일단 3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에 생쌀 2컵 정도를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평소 쓰시던 베개와 목 사이에 받쳐드렸습니다. 첫날 밤 할아버지는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딱딱하고 낯설어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요. 하지만 2, 3일 참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새벽 2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는데 그날은 한 번 깨긴 했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일 후에는 수면제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3주째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 자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드신 그날 밤 할아버지는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30년 동안 약을 먹고도 못 잤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고 지금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손자분이 찍어 보내주신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 사진을 지금도 제 진료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쌀 주머니를 만드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나 두꺼운 양말에 생쌀 1~2컵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딱딱해서 불편하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쌀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셔야 해요. 평소 베개를 베고 목과 베개 사이의 빈 공간에 쌀 주머니를 받쳐주세요. 이 위에서 말씀드린 돌돌만 수건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완벽합니다. 수건으로 목의 시작, 곡선을 잡아주고 그 위에 쌀 주머니를 두면 지압 효과와 냉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면 딱딱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3일은 참고 사용해보세요. 3일만 지나면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 사용하면 쌀이 부서지거나 습기를 머금을 수 있으니까요. 쌀 대신 파치나 녹두 같은 다른 곡물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오신 63세 정명희 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정 씨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효과가 없고 온갖 민간요법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요. 제가 정 씨에게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주에는 1위인 생쌀 주머니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만 집중하는 거죠. 정 씨는 첫 주에 수면 시간이 2~3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2위인 돌돌만 수건을 추가했습니다. 쌀 주머니와 수건을 함께 사용하니까 목과 어깨의 통증이 많이 줄었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어요. 셋째 주부터는 5위 숯, 4위 대추, 3위 편백나무를 모두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숯은 베개 아래쪽에, 대추와 편백나무는 베개 옆쪽에 두었어요. 이렇게 5가지를 모두 사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숲속 향기로 긴장이 풀리고 목은 편해지고 머리에 열은 내려가는 완벽한 수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한 달 후 정 씨는 매일 밤 7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 활력도 완전히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은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깨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인위적인 자극보다 자연스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기능을 강제로 억제해서 잠들게 하지만 이 방법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합니다. 제가 30년간 2,000명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뇌는 더 각성되고 긴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모두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숯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호흡을 편하게 하고 대추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백나무는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건은 목과 어깨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쌀은 뭉친 근육을 풀고 머리를 식혀줍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1위인 생쌀 주머니만 먼저 사용해보세요. 면 주머니나 두꺼운 양말에 생쌀 한두 컵을 넣고 입구를 묶어서 베개와 목 사이에 받치세요. 3일 동안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느껴지면 2위인 수건을 추가하세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쌀 주머니 아래에 두면 목받침이 더 완벽해집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면 목과 어깨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5위 숯, 4위 대추, 3위 편백나무를 모두 추가하세요. 숯은 손수건에 싸서 베개 아래쪽에 두고 대추 새알과 편백나무 조각은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쪽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주 정도 지속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밤 11시에 누워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낮에 졸음이 오지 않고 온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고 만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60%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법들은 1차성 불면증, 즉 다른 질환 없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특정 수면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써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이 방법들과 함께 기본적인 수면 위생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녁에 카페인과 술을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불면증이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으셨어요. 수십만 원짜리 베개도 사봤고, 비싼 수면제도 먹어봤고, 온갖 민간요법도 다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숯, 대추, 편백나무, 수건, 쌀 이 5가지는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수면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들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베개나 강력한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부엌에 가서 쌀 한 컵을 면 주머니에 담고 욕실에서 수건 한 장을 가져오세요. 이 2가지만 있으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마트에 들러서 숯 한 조각, 대추 몇 알, 편백나무 주머니 하나를 사오세요.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듭니다.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아침까지 깊은 잠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알람 소리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모습을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볍고 오후에도 졸음 없이 집중력이 유지되는 모습을요.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짜증이 나지 않고 온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을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30년간 2,000명 넘는 분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0일 새박영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수백만 원을 쓰면서 찾았던 게 결국 집에 있던 쌀 한 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약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지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치유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요. 지금 91세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30년 불면의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동안의 생활 습관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